그럼 이게 그러면 몇 레벨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8, 19레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공색소랑 멜라닌 색소의 그런 기준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균일하게 염색하려면 애쉬빛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주황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좀 맞춰 놓고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애쉬가 지금은 약간 그래도 완전 고르진 않지만 여기 약간 어둡죠? 네. 예. 근데 여기가 애쉬 컬러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네. 여기가 완전 새까맸을 거예요. 미용사가 염색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모발이 끊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시술이 다 끝났는데 손님이 사진이랑 왜 달라요? 라고 묻는 그 한마디입니다. 분명 똑같은 약 쓰고 똑같은 레시피로 발랐는데 왜 결과는 매번 다를까요? 20년차 원장님들도 실전에서 놓치는, 아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레벨부터 20레벨까지 베이스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그냥 멜라닌 색소의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멜라닌 색소와 인공 색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염색은 실력이 아니라 운에 맡겨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 현장에서 한 원장님이 절실하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베이스는 몇 레벨이고 여기서 어떤 색이 나오나요? 라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그냥 보시면 손해입니다. 레시피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머리가 와도 직접 레시피를 설계할 수 있는 세계원리 정석책을 먼저 확인하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염색할 때마다 매일 마음 졸이지 마세요.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의 미용 인생이 정말 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하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12월 블랙베기 교육대 오신 모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거의 한 19레벨인 것 같아. 베이스가. 근데 새치 염색으로 주황기가 남아 있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14레벨 15레벨이 좀 주황기가 있는 머리예요. 약간 요런 여기 위에 있는 요런 베이스가 한 15레벨 16레벨 베이스 정도 되겠죠? 이거랑 탈색이 많이 돼 있는데 잔여 색소가 있는 주황이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색깔이 확 먹어요. 여기는 색깔이 확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13 에미시스트로 염색을 할 거야. 여기서 13 에미시스트로 염색을 하면 아마 오렌지 베이지 느낌으로 염색이 될 거고 여기에 14 에미시스트로 염색을 하면 그냥 보라 색깔 에미시스트 느낌으로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발이 좀 비어 있고 얘는 모발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인공 색소로 주황이 있는 거고 얘는 멜라닌 색소로 주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 색소로 주황이 있는 거는 안에 멜라닌은 지금 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머리는 19레벨에 인공 색소만 주황이 있는 상태. 그러면은 19레벨의 멜라닌 색소는 엄청 적은 상태에서는 애쉬빛을 엄청 잘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황이 적은 상태, 인공색소에 주황이 적은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공색소에 애쉬를 넣으면 여기는 엄청 애쉬 계열이 표현이 잘 되는 구간이고 얘는 멜라닌 색소가 주황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색깔이 들어가도 애쉬 계열이 그레이지한 색깔은 낼 수 있지만 그레이한 색깔은 내기가 좀 어려운 베이스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 주황이면 연한 주황으로 요렇게 가서 이제 15, 16으로 보면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멜라닌 색소냐, 인공 색소냐. 그래서 19레벨이나 이렇게 명도로 올라갈수록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줄어든 상태에서 인공 색소가 들어가서 주황으로 만든 거랑 멜라닌 색소가 주황인 거랑은 색깔 먹는 거나 이런 게 아예 완전 다른 거죠. 예,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색깔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응용에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위에가
멜라닌 색소가 15, 16레벨 베이스고 밑에는 19레벨인데 인공 색소로 주황이 돼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윗머리는 이 머리인데 밑에 머리는 이 머리야. 그러면 좀 더 균일하게 염색하려면 애쉬빛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쉬빛으로 들어가되 진한 그 블루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그레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더 어두워져요. 얘보다. 내가 명도를 낮춘다고 해도 여기가 너무 어두워지고 여기는 안 어두워지는, 컬러가 떠버리는. 그래서 이럴 때는 주황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좀 맞춰 놓고,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베이지 컬러나 아니면은 뭐 브라운 컬러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레이나 막 진한 블루나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완전 새까매지고 여기만 색깔이 나오고 약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컬러를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고객님한테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죠. 그럼 더 전문적으로 고객님한테 다가갈 수 있겠죠. 얘는 몇 레벨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손상이 많이 됐는데 그쵸? 네. 이 정도면 멜라닌 색소는 거의 18, 19레벨, 완전 눅진눅진한 그쵸. 머리인데 인공 색소가 완전 들어간 거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새치 염색이나 이런 거 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러면 몇 레벨이라고 몇 해야 레벨로 되는 보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얘는 거의 한 18, 19레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인공 색소의 주황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밝은 컬러가 어려운 거지. 음. 이 진한 인공 색소 때문에 네. 그거에 이게 안 빠진다면 여기에서 가능한 그냥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밝은 컬러를 하려면 이렇게 좀 밝게 돼야 되는데 네. 이 밝은 상태에서 인공 색소가 주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밝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 색소랑 멜라닌 색소의 그런 기준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음영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뚜껑 부분이 이 명도고 아래가 이 명도일 때는 네. 베이스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네. 주황을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4번 모델 여기 선생님이 약간 그런 모발이었잖아요. 이 뚜껑 부분은 약간 그 어둡고 밑에는 네. 탈색이 많이 그쵸 돼서 그쵸 그쵸. 저기 텅 빈 상태, 네. 밝은 상태였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도 주황으로 베이스를 좀 깔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염색도 레시피 탈 때 네. 주황 색깔을 섞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쵸, 궁금한 그쵸. 거는 어. 연모제에 주황색을 넣어서 하는 거랑 처음에 주황으로 베이스를 깔고 균일하게 하고 염색을 먹이는 거랑 음. 뭔 차이인가요? 두 번 염색하면 더 좀 더 네, 깔끔하다. 디테일하게 갈 수 있고 또 그 주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감을 모르면은 네. 주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황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한 번 염색할 때 그냥 그 정도까지 넣어도 되고 네. 한 번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끝나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두 번 염색하고 네. 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봤었을 때는 네. 유지력이나 이런 것도 더 좋죠.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컬러 마스터 때는 한번 그거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주황으로 깔고 그 다음에 네네네. 제대로 하는 네. 염색 오늘. 그래서 여기도 애쉬가 지금은 약간 그래도 완전 고르진 않지만 여기 약간 어둡죠. 네. 예. 근데 여기가 애쉬 컬러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네. 블루나 이런 거를 더 진하게 들어갔으면 여기가 완전 새까맸을 거예요. 새까맣고 여기가 컬러 나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도 이제 오렌지 컬러를 어느 정도 넣어서 그래도 비슷하게 한 거지. 네. 여기 나중엔 더 잘못해 이번에 여기 더 새까맣게 들어요. 완전. 아 이거 두 개 안 넣으면 더 새까맣게 돼요. 네. 먹진다는 표현이 네 맞아. 여기도 한 번에 훅 먹으니까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염색했죠? 시간차 맞아요. 두고 맞아요. 네, 여기. 15분.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뿌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염색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저는 그냥 도포량을 좀 더 많게끔 얹었거든요. 그게 네. 혹시 또 효과도 있기도 할까요? 도포량이 그 염색의 색깔을 조금 좌우하기도 할까요? 네, 덕분에 많이 들어가면 채도가 더 많이 들어가긴 네, 하는데 네, 근데 이 베이스가 나올 수 없는 컬러에서 해버리면 네. 효과는 없고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채도를 더 넣어줘야 돼요. 예, 애쉬 컬러나 이런 걸 더 넣어줘야지. 만약에 30g 넣었다면 얘는 이제 50g 넣어야지. 뿌리 쪽은. 예.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온 엄청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한 번에. 한 그레이지한 번에 느낌, 잘 나온 그레이 거예요. 느낌. 그런 거를 그런 만약에 베이스 뭐 텅텅 비고 이런 거 몰랐다면은 그냥 한 그쵸. 번에 훅 하면 뭐 아래는 확 먹고 막 맞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애당초 염색할 때 약을 2개 타서 이 밑부분에는 영클리어를 좀 더 넣어서 이렇게 따로 했었어도 됐었을까? 시간차를 두지 않고. 영클리어 살짝 넣어서 해도 아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베이스가 지금 여기서 확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알면은 맞아요. 내가 선생님처럼 뭐 영클리어를 넣던지 응용을 시간차를 한다는 거죠. 두던지 맞아요. 주황색을 한번 깔던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 2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다. 디테일하다. 더 이렇게 균일하게 먹으니까. 음. 1년 마스터 선생님 머리이시고 우리 1년 마스터 선생님들이 이제 하실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톤업을 해야 되니까 네. 전체적인 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해서 하이퍼에 산성 넣어서 네. 전체적으로 톤업하고 나서 네. 손상도 있는 데는 제외하고 또 이제 안 밝혀진 부분은 또 따로 약을 타서 한 번 더 톤업 시켜야 되지 않을까가. 네. 네. 일단은 지금 머리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곱슬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자세가 좀 약간 눅진눅진해질 것 같은 머리거든요. 거의 이상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퍼에다가 산성을 20% 넣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리퍼랑 산성을 반반 섞어서 4.5%로 3%는 너무 이제 색소가 안 걷어질 것 같고 좀 남전적으로 4.5%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색소가 걷어지면서 얼룩이 보일 거란 말이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얼룩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룩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지나 이런 것도 해서 대면서 잡아가야 돼. 네. 근데 여기 고객님이라고 했을 때 저처럼 밝게 빼고 싶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밝아져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뭔가 밝게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밝게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머릿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뭔가 강한 걸로 밝게 하려고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얼룩을 잡아주고 거기서 가능한 컬러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산성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산성하고 1대1, 하이퍼하고 산성하고 1대1 넣어줘. 그 머릿결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거의 지금 비어 있잖아요, 머리가. 약간 투명한 느낌이고 안에 비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하이퍼 쓰는 게 아니라 그리퍼랑 산성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얼룩 잡을 때는 하이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이퍼로 갈 수 있는데 약하게 들어가야 돼요, 엄청. 여기도 엄청 지금 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좀 눅진눅진해질 것 같은. 탈색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셀프로 하신 거 아니야? 셀프로 하니까 얼룩덜룩하잖아. 아니 원래 그 안 닿아야 되는 부분에 계속 닿고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그게 다 만능은 아니에요. 그 머릿결이 안 좋은 데는 아예 하이퍼 안 쓰고 그리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면 완전 거의 여기 통통 비어 있잖아요, 거의. 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보면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머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퍼랑 그 산성 탈색제 반반 썼고 그다음에 4.5%. 네, 4.5%로 해서 전체 탈색 일단 먼저 하고 30분 뒤에 보면 얼룩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예요. 그 얼룩을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한 번에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염색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아, 제키쌤이 이 얘기였구나 하고 그제서야 눈에 들어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저도 몇백만 원씩 돈 내고 지금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한 번 교육 들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막상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수업 때 우리 수강생 원장님들 답답함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배우러 다니는 교육들은 될 때까지 알려주는 강사가 없어요. 그냥 교육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애프터 서비스나 뭐 될 때까지 잡아주는 패키지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 교육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처럼 탈색 염색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려요. 수준에 따라서 한 번만 받아도 탁 캐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경력이 많이 없으시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될 때까지 봐드려요.
그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6개월이면 초짜가 60만원 70만원짜리 시술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 길어요? 명문대 가려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몇 년을 갈아 넣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6개월이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왜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요? 처음 교육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다 그래요. 근데 1년 마스터 과정 선생님들이 결국 왜 해내냐면요, 이해가 안 가도 포기 안 하고 모델 작업을 저랑 계속 하시거든요. 1명, 2명, 뭐 5명, 10명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탁 떠져요. 아, 이거구나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실력이 확 점프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모든 건 연글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벼도 한 번 심는다고 다음날 추수 못 하잖아요. 사람 손에 있는 기술도 똑같아요. 연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한 번 들었는데 왜 안 되지? 2번 해봤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금방 되면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 10년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10년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진리예요. 단시간에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 뭐 단시간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빨리 가는 길 찾으면 사기당해요. 진짜예요. 미용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지름길 없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시간 투자하면 그건 평생 가는 기술이에요. 한번 내 것 떼면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들이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기 안 당하시고 진짜 실력으로요. 마지막으로는요, 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한국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일로 바빠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재키쌤 교육 가야지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늦어요. 제가 있을 때, 영상 정리해서 드릴 때, 케이스 하나하나 같이 봐드릴 때 이때 하세요. 6개월이면 돼요. 그게 진짜 길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 그게 기술자의 진짜 자존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